항서제약 차트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우상향이죠. 2014년 주가는 10위안이었는데 2020년 최고점 100위안을 돌파하게 되니까 6년 만에 10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항서제약의 시가총액은 하나로 약 76조 원에 달합니다. 항서제약의 주가는 2021년 1월 초를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 19일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항서제약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독점과 리베이트 악재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고 하는데요. 최근 항서제약이 회계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중국 반독점법 칼날이 제약업계를 겨눈 게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HLB도 증선이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항서제약도 마찬가지로 회계법 위반 혐의로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항서제약 혼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고 제약회사 19개 모두 회계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 외에도 18개의 제약회사들이 있다는 건데 아마 중국 정부의 특성상 상위 제약업체는 전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해당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약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금융당국에서 한 번씩 조사가 들어갑니다. 항서제약도 폭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을 100조 원 찍으려고 하니까 한번 제재가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고 HLB는 시가총액 5조 원에 도달하니까 한번 제재가 들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국의 제약바이오는 시가총액 5조 원이 조사를 들어가는 기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제약바이오가 그 시기쯤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유명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증선위에 올라가면 이슈가 되어 뉴스기사로 알려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도 많은데 안 유명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회계법 위반으로 5만 위안의 과징금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5만 위안은 하나로 약 860만 원이니까 그리 큰 돈은 아니네요. 회계법 위반은 큰 사안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냥 너네 조심해라 정도의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회계법 위반 내용을 보니 재무제표가 허위로 적혀 있었네요. 돈을 빼돌려서 리베이트한 것이죠. 2019년 항서제약의 재무제표에는 학술활동비와 출장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돈은 여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영수증만 허위로 발급하고 그 돈은 실제로 병원에 제공했습니다. 병원들에서 항서제약의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것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죠. 중국도 제약업계와 병원 간 리베이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항서제약이 그동안 리베이트를 해오면서 많은 이점을 누렸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은 아니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리베이트로 들어갔는지 보자면 학술활동비 약 40억 위안과 출장비 약 10억 위안을 합쳐서 50억 위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실화인가 싶은데 50억 위안은 하나로 약 8,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과징금 860만 원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금액인데 시가총액이 약 80조 원에 달하는 항서제약의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리베이트는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매 금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제조사에게 영수증 등의 구매 증거를 보내면 몇 달 뒤에 리베이트 금액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100% 리베이트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만약 항서제약이 100% 리베이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아까 봤던 리베이트 8,600억 원이 항서제약의 매출액이었을 겁니다. 좀 더 합리적인 가정을 해보면요. 100%라는 극단적인 리베이트보다 일반적으로 약값에서 리베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약업계 수준에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인데요. 2007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약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값이 10,000원이면 2,000원은 리베이트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한국도 중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겠습니다. 리베이트 20%를 적용하면 항서제약의 매출은 8,600억 원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약 4조 원이 됩니다. 8,600억 원이 위안화로 50억 위안이었으니 곱하기 5를 하면 깔끔하게 250억 위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로 걸린 금액이 50억 위안인데 리베이트 비율 20%를 적용해서 연매출을 예상해보니 250억 위안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신기하게도 2020년 항서제약의 매출액은 278억 위안입니다. 정리하면 항서제약이 2019년 재무제표에서 50억 위안을 빼돌려 리베이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비율 20%를 적용해서 역으로 2019년 매출을 추적해보면 250억 위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을 보면 278억 위안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추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9년 매출을 찾아가 보자면 전년 대비 19% 성장한 게 2020년이니까
2019년은 얼추 230억 위안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항서제약 매출은 연간 약 4조 원대구나, 리베이트 비율이 약 20%구나 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860만원 받았구나. 반대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양쯔각의약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려 맞았습니다. 가격 독점 혐의가 있었는데요. 7억 6천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나로 1306억 원입니다. 항서제약이 회계법 위반으로 86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비해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1306억 원입니다. 양쯔강 의약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 기업인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1300억 원 과징금은 2018년 양쯔강 의약의 매출의 3%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1300억 원에 33을 곱하면 약 4조 원이 나오는데요. 양쯔강 의약의 매출도 항서제약과 비슷한 규모의 4조 원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매출액 4조 원에 육박하는 중국 제약회사들이 중국 재정부로부터 조사를 당하고 과징금을 받은 걸 살펴봤는데요. 항서제약은 회계법 위반으로 860만원 과징금을 받고 양쯔강 의약은 가격 독점 혐의로 1300억 원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리베이트와 반독점 조사였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던 항서제약의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공개되었습니다. 항서제약의 실적을 알면 HLB가 대략적으로 받을 로열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도 곧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그때 또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항서제약이 아파티닙으로 돈을 많이 벌수록 HLB도 아파티닙 로열티로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항서제약 1분기 매출액을 보니 70억 위안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하네요. 70억 위안은 하나로 약 1조 원입니다. 항서제약 연매출이 4조 원이 넘어가니까 1분기에는 적어도 1조 원 이상 찍혀줘야 하는 것이죠. 1조 2천억 원 1분기 매출액으로 찍혔습니다. 궁금한 것은 1조 원 중에 얼마가 항암제 매출이고 또 이 항암제 중 아파티닙의 매출이냐는 것이죠. 2020년 재무제표를 참고해서 비율을 보겠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278억 위안이었는데 이 중 항암제 매출은 153억 위안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항암제에서 나오는 매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항암제 파이프라인별로 매출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항암제 매출 비율을 대략 50%로 잡고 1분기 매출액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면 아까 1조 2천억 원에서 절반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약 6천억 원 이상이 항암제 매출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아니라 1분기 매출만 6천억 원 이상입니다. 이 중에 얼마가 아파티닙인지 알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러프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어림셈을 많이 해서 나비 효과로 실제 숫자와 많이 달라졌을 듯 하지만 그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시에 있는 로열티율 3%를 적용하고 초과액에 대한 건 계산의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1분기 매출액 6천억 원을 최대치 아파티닙 매출로 잡으면 그냥 6천억 원 곱하기 3%를 하면 됩니다. 약 200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아파티닙일 리는 없겠죠? 아파티닙 매출이 절반이라 생각한다면 100억 원이 나오겠네요. 범위는 0원부터 약 200억 원 사이에 로열티가 찍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항서제약은 최근에 리베이트가 걸렸습니다. 항서제약의 연매출액은 약 250억 위안에서 300억 위안인데 하나로 4조 원에서 5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20% 정도를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는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서 돈을 빼돌렸었죠. 항서제약 1분기 매출 실적이 나왔는데 이에 근거하여 HLB가 받을 1분기 로열티를 계산해보자면 0원에서 200억 원 사이가 나오는데요. 너무 허술한 가정과 어림셈을 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이제 곧 HLB 1분기 실적이 공개되니까 그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